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이제 개아이를 제외하고 파키포디움 유묘들은 모두 안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번 주말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나머지도 이번 주 안으로 모두 들어올 거고요. 오늘은 유묘들 삽목 후의 모습과 접목 후의 결과를 보여드리고요. 또 비를 많이 맞고 쓰러진 유묘들을 수술하려고 합니다. 지금 영상만 봐도 벌써 왜 쓰러져 있는지 딱 보이지요? 영상에 보이는 모습은 6월에 제가 너무 웃자란 파키포디움 유묘들을 우회를 잘라내고요. 또 접목한 모습이에요. 아주 작지요? 이 모습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어떻게 변했는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류콕산틈이 아주 웃자라고 못나니만 제가 잘라냈고요. 이 앞에 세 개는 잘라낸 모습이고 위에는 잘라낸 윗부분을 접목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나 제가 한번 두고 봤어요. 버리지 않고요. 그랬더니 이 아랫부분만 있는 세 화분은 모두 말라서 없어졌습니다. 그럼 한번 어떻게 성장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는 류콕산틈인데요. 비 맞고요. 이렇게 많이 컸어요. 제 엄지가 한 3cm 가까이 되는데요. 이렇게 두꺼워졌고요. 굵기도 이렇게 굵어졌는데요. 제가 오는 비를 모두 맞추면서 재배해서 약간 웃자란 감이 있지요. 올해는 장마가 좀 짧은 대신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파키포디움 유묘들은 비를 그냥 다 맞추고 키웠어요. 왜냐면 피해주기에는 제가 체력이 너무 힘들어서요. 지금 영상에 보이는 아이는 각티패스인데요. 왼쪽은 그대로 키운 아이고요. 오른쪽은 좀 못나고 길쭉하고 가는 아이를 삽목해서 키운 아이예요. 이렇게 비 맞고 뚱뚱하게 자랐습니다. 오른쪽의 위를 잘라낸 각티패스는 가지가 4개로 분지해서 이렇게 성장하고 있어요. 이 아이는 오히려 잘 잘라낸 것 같습니다. 저는 인위적으로 잘라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도 키워보고 저렇게도 키워보고 싶어서 잘라냈고요. 왼쪽의 각티패스도 위를 잘라냈는데 이렇게 가지가 예쁘장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사이테스 1급종인 암본젠세인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엄지 길이의 1.5배 정도 길이로 자랐고요. 굵기도 많이 굵어졌어요. 잎도 이렇게 풍성하게 잘 자랐습니다. 제가 이 암본진세는 개체수가 좀 있다 보니까 사이테스 1급종이어도 오는 비를 다 맞추면서 키웠어요. 저는 위험성이 있어서 몇이 가더라도 성장을 선택했고요. 그랬더니 두 개체가 이렇게 비를 많이 맞고 쓰러졌습니다. 이 아이는 조금 있다가 제가 수술하는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접목한 모습인데요. 지금 이 아이는 6월에 접목하고 일주일 후의 모습이고요. 왼쪽의 둘은 성공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작은 아이는 새끼손톱보다 작은데 제가 고정을 안 시켜서 말라버렸고요. 이 아이는 성공을 해서 잎도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차각막을 치다가 차각막에 건드려져서 쓰러졌어요. 안타깝게도요. 그리고 이 아이는 성공했는데요. 얼뜻 보기엔 성공한 것 같지 않죠? 분리된 것 같지만 대목과 접수가 완전히 다 붙지 않아도 유관 속의 일부만 붙어도 접목은 성공하게 됩니다. 이 개아이는 접목을 했다가 접수가 위에서 떨어지면서 이렇게 가지가 분지해서 여러 개 나오고 있는데요. 접목이 성공하면 대부분은 가지가 나오지 않고요. 접목이 성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지가 나옵니다. 저는 어떤 식물이든지 자연군생을 더 좋아하지만요. 개아이가 개체수가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성장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둘은 이렇게 군생으로 재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접수와 대목이 약간 들떠있던 아이인데요. 기억하시나요? 약간 들떠있고 성공 안 한 것 같지요? 근데 뒤쪽을 한번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완전히 붙었습니다. 그래서 젖먹은 대목과 접수의 유관 속 일부만 일치해서 붙어도요, 젖먹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꼭 붙으면 물론 더 이쁘게 성장하겠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성장할지 저는 궁금하네요. 워낙 웃자랐던 위콕산 틈을 잘라내서 접목을 한 거라서 접목을 한 후에도 여전히 약간 길쭉하게 성장하고 있네요. 접목을 완전하게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위에서 십자로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가운데 부분은 보호하는 스펀지 같은 걸 살짝 대어주시면 접목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저는 3개를 시도해서 2개가 성공했고요. 요 암본젠세의 속이 너무나 궁금한데요. 한번 잘라볼게요. 저는 이렇게 병반이 있거나 그러면 알코올 소독보다는 열 소독을 하는데요. 라이터를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거즈에 알코올을 묻혀서 소독하겠어요. 그리고 이 암본젠세의 아랫부분을 한번 잘라 볼게요. 완전히 병반이 침투한 것 같처럼 보이죠? 그런데 제가 딱딱한 부분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이렇게 하얗고 깔끔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반전이에요. 파키포디움이 이런 거는 저는 처음 봅니다. 그리고 이쪽에 약간 노란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깔끔하게 이렇게 잘라냈고요. 아주 깨끗하지요? 이렇게 쓰러진 지는 3주 이상 된 암본젠세인데요. 앞으로 이 아이가 생존할지 저도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름부터 이렇게 물러서 쓰러져 있었는데요. 제가 당연히 가망 없을 줄 알고 그냥 방치했던 아이예요. 이렇게 아래쪽을 자르니까 까만데요. 위에 쪽을 좀 잘라볼게요. 이렇게 깔끔합니다. 물론 여름부터 이렇게 쓰러져 있어서 뿌리가 제 기능을 못해서 몸은 스펀지처럼 많이 수축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보통의 파키포디움은 병반이 생기면 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 아이는 가망이 없다고 해서 저는 손을 안 댔는데 위쪽은 단단한 채로 여름부터 지금까지 버티고 있네요. 지금부터 상처 부위를 살균할 거예요. 살균제를 희석해서 뿌려도 되긴 하는데요. 지금 잘린 부분에 체액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루가 체액이랑 희석되도록 이렇게 바르겠습니다. 이 아이도 가루를 살짝 묻혀서 이렇게 바르고요. 이 암본젠세들이 뿌리를 내렸는지는 봄에 제가 소식 전할 거고요.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고요. 날씨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일요일 최저 온도가 2도예요. 토요일날 비가 오지요. 일요일날 최저 온도가 2도는 0시 기준이라 토요일 밤이에요. 최저 온도를 보실 때는 일기예보보다 하루를 당겨서 보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비 오고 토요일 밤부터 2도로 떨어지니까 금요일 이전에 추위에 약한 식물들은 모두 안으로 들여놓아야 할 것 같아요. 올해는 조금 밤 기온이 빨리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기예보에 맞춰서 대비를 잘 하셔서 가을 추위에 피해가 없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